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정부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해서 접종을 시킨다. 이런 이유로 이건 인권 소지가 있다. 라는 이유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는데 그 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대단한 학생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군 포로들 분명히 그들의 의사와 반해서 잡혀갔고 또 거기에서 제네바 협정에 주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그리고 탈출하고 그들이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시죠? 거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상하라 라고 판단했고 그 배상금을 북한에게 받을 수 없으니까 경문협 임종석이가 지금 방송국들에게 저작권료 걷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그 돈에서 홀딩하고 있으니까 그거 줘라 라고 했는데 안 줬죠. 그런데 집행 못했죠. 왜? 뒤에 임종석이 있으니까. 그런 소송을 했는데 그걸 또 뒤집어 버리는 법원이 있네요. 기가 찬데 어떤 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백악관이 북한의 네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완전히 열받았는지 핵미사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북한에 핵 쳐맞는다 라는 경고인데요.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방역 패스 강요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막무가내식의 방역 패스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유엔은 이를 접수했는데 탈북민 문제와 대북 정보 유입 방해 등의 이슈로 이미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 찍힌 이 정권에 과연 유엔이 어떤 대응으로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대군이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의 방역 패스 강요는 인권 침해라며 정식으로 제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도대군은 제소 이유에서 나도 접종하지 않으려 했지만 미접종자의 학원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커서 2차 접종까지 마쳤다라며 미접종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며 유엔에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제소장에서 최근 일부 논문들에 따르면 부작용과 관련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격리 규칙 규제가 너무 심해졌고 그중 일부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방역 패스를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 성토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제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1차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방역 패스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인권이사회의 판단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 찍힌 현 정권에 또 하나의 인권 탄압국 낙인을 찍는 것이어서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정도대군. 대구 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죠. 이야, 참,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런, 기획력, 또 실행력,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부럽습니다. 저도 자식을, 둘이나 아들을 있는 아버지로서 부럽습니다. 이야, 정도대군 대단한데요. 자, 지금 방역 패스 때문에 식당에 잘 못 가고,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은 맘카페에서 워낙 뭐라고 하니까 해제해 줬는데, 굉장히 큰 불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접종을 한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더 잘 걸린다. 라는 미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접종 맞은 사람이 의 어떤 사망률이 접종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라는 결과도 지금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mRNA 방식이 이 인체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접종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난 접종하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 제 주위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야, 그 불편해서 어떡하냐.
해도 그래도 뭐 나는 견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에 사실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방역 패스를 밀고 나가느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모이면 진실이 나오고, 모이면 정부 이야기하고, 모이면 누가 찢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여론 확산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방역 패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사전선거 또는 우편선거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잘못된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의혹, 그리고 어떤 면에서 확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지금도 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그냥 중국 때문인가?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런 정도대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처럼 나 정말 맞기 싫었는데 도서관에 못 가게 하고 학원에 못 가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았다. 그러나 나는 정말 맞기 싫었다. 라고 하면서 인권위원회 유엔에 제소를 하는 이 용기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 그리고 주부들, 학생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군 포로 피해자들이 국내에 보관되어 있는 북한의 자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추심 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 지난해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는 이례적이라며 황당해했는데 역시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하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국군 포로 피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에 묶여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추심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1월 14일 국군 포로 출신 노사홍 선생과 한재복 선생이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경문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기 어렵고 경문협이 공탁한 저작권료 역시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작가 등 저작권자의 것이다 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는 황당하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송 판사는 북한이 비법인 사단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했지만 앞선 판례인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재판부는 북한을 법인과 유사하게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 판결에 따라 경문협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고 경문협이 거부하자 원고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송 판사는 원고 패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선일보는 주요 법조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집행 단계에서 본 판결의 주요 판단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런 괴이한 판결은 처음 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논란의 판결을 내린 송승용 판사가 정치적 색채가 짙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 맞서 소송전을 벌인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헌법상 반국가단체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군 포로들을 짓밟는 판결,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가 찹니다. 국군 포로 이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정말 제네바 협약을 무시한 어마어마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비인권적인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것들 북한 정부가 우리에게 손해배상해라. 그런데 북한 정부가 돈 주지 않죠. 그러면 북한 정부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홀딩해 놓고 있는 이 저작권료, 이거에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에서 줘라,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건 이제 민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자, 일단 북한은 비법인 사단이다 이거예요. 사단이 뭡니까? 여러 명이 모인 결사체가 사단 아닙니까? 결사체죠. 뭐 지금 단체니까. 그런데 아직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주식회사다, 이런 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맞죠?
법인 등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인데 걔들은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돈 줘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경문협에서 싫어 안 줘. 자, 그러면은 법원이 돈 주라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집행해서 뺏어와야 되죠. 그런데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뒤에 임종석이가 있으니까 너무 세죠. 그래서 돈 내 하고 소송을 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돈 줄 의무가 없어. 왜? 북한은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다. 그건 뭡니까? 비법인 사단이 아니면 우리 헌법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는 헌법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헌법에 준해서 법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법조인 아닙니까? 그런데 비법인 사단 아니면 그럼 걔들은 뭡니까 도대체? 뭐 이 우리법연구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뭐 주식회사, 뭐 합자회사 등록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걔들은 돈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또 이 돈은 북한에 있는 이 원고를 쓴 작가들 이런 사람들의 돈이니까 국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공산주의 국가에 개인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KBS에서 또는 TV조선에서 채널A에서 뭐 방송을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방송 제가 뭐 고정 출연 오랫동안 했던 채널A 뉴스 탑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채널A 뉴스 탑10 한 곡지 한 곡지 전부 유튜브에 나와요. 그 저작권 소유자가 채널A입니까? 그 방송 쓴 작가 소유입니까? 작가 소유 아니죠. 그런데 이 판사는 그런 작가들의 소유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방송국 소유죠. 그럼 그 방송국은 누구 소유입니까? 북한 선전선동부 소유 아닙니까? 그 선전선동부는 북한 조선노동당 바로 그거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책을 다 무시하고 오직 북한의 통치 자금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의 발로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고금포로 분들을 이런 식으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법조인들이 이거는 아니 그 판결 내리라고 한 게 아니고 돈 강제로 좀 받아주세요 라는 판결을 지금 소송하는 판결에서 왜 네가 엉뚱한 이 판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판결을 뒤집냐. 그거는 뭐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법 연구에 변호사들 중에서는 민변 그리고 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은 우리법 연구에 이들이 뭐 대표적인 좌빨이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지는 몰라도 뭐 정말 그동안 이들이 내린 판결들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이런 판결들을 많이 내렸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한 판결들을 내리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많은지 자신을 다시 한번 그냥 한 발짝만 딱 떨어져서 자신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법 연구의 법관님들. 그러시면 안 되죠. 세 번째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날린 직후에 미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전략자산 두 가지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56분 평양 북부 순환비행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한 직후에 미국이 전략원잠의 서태평양 전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지 약 20분 뒤에 SNS 계정을 통해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 잠수함 네바다함의 괌 아프라하버 해군기지 입항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태평양 전략 초계 임무를 맡아 출항한 네바다함은 표준 무장 시에 90킬로톤의 전술 핵탄두 최대 8발을 다탄두 방식으로 장착한 트라이던트2 SLBM 24발을 탑재하는데요. 미군은 이번 초계 임무에 90킬로톤 W76-1 핵탄두 대신 5킬로톤 안팎의 저위력 핵탄두로 제작된 W76-2 탄을 일부 탑재하고 출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76-2 핵탄두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개정된 핵무기 사용 지침에 의거해서 유사시 전술적 상황에서도 투발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실전용 핵무기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기존의 핵 정책을 뒤집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핵무기 사용 지침을 완성하지 못해서 W76-2 저위력 핵탄두는 언제든지 북한을 향해 발사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네바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사세보에 대기 중이던 아메리카 원정 타격전단에도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요. 현재 동중국해 일대에서 F-35B 전투기를 싣고 대기 중인 아메리카 전단에 곧이어 로널드 레이건함, 칼 빈슨, 에이브람 링컨 등의 항모전단도 합류가 예상되어 올 1월 하순 유례없는 수준의 대북 무력 시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북한이 2월 16일 광명성절쯤에서 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뭐 이런데 초치지 않기 위해서 도발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도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미국을 완전히 그냥 돌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 쐈을 때부터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미사일 쐈을 때까지는 미 국무차관, 미 국무장관 등이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세 번째 미사일 쏘고 그게 14일이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즉 백악관까지 등장해서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가만두지 않는다 하고 나서 바로 또 북한이 미사일 또 쐈습니다. 또 쐈는데 이 미사일의 사거리 그리고 이 미사일의 타겟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분석은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정치적 의미를 미국은 당연히 알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네 번째 미사일을 쏘자마자 이거 타겟은 우리 미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즉시 알고 이 전략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괌에 입항했다 라고 공개했는데 전략 핵 잠수함의 동선은 극비죠. 왜냐? 핵무기를 싣고 이 핵 잠수함이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핵 전략을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괌에 있다 그러면은 서태평양, 즉 이 동부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를 핵 타격하기 위해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이미 출항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 쐈을 때 그것을 슬쩍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는 아예 그래도 북한이 하룻강아지 범무순 줄 모르니까 진짜 서태평양에 있어 하고는 아예 사진까지 넉 장을 쭈르륵 공개를 했는데요. 이 네바다함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인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미국이 16척을 만든 전략 핵잠수함, 즉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입니다. 여기에는 24발의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그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 각각 8발의 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한 발이 다 90킬로톤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트럼프 시대에 90킬로톤 이거 너무 세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자. 그래서 90킬로톤짜리가 W76-1 탄두인데 그걸 W76-2 탄두로 개량한 거 5킬로톤 이하의 저위력 탄두를 만든 거예요. 그걸 또 갖다 꽂았고 이걸 이번에 출항할 때 그 W76-2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를 하고 갔다라고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을 통해서 흘렸죠. 그 말은 언제든지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 저위력 핵탄두 이건 콜렉터럴 데미지 즉 부수 피해가 적으니까 딱 죽일 놈만 죽이고 때릴 놈만 때리고 파괴시킬 것만 파괴시키니까 이건 사용하기가 쉽다. 그렇게 사용하라 라고 또 트럼프 시대에 사용 지침서를 또 만들었죠. 이걸 우리 갖고 왔어 하고 공개를 한 겁니다. 북한에게 니들 자꾸 이렇게 나를 끌으면 정말 핵무기 맞는다라는 경고를 사진으로서 했는데 북한이 이 사진 보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메리카함 동선 이게 이제 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도 강경한 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아메리카함을 딱 출항하고 그 출항한 걸 또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F-35B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곧 이 동북아 지역에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척의 항모가 집결합니다. 2월 달에 진짜 뭔가 아주 중대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미국이 16척을 만들어서 4척은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개조하고 12척이 있는 이 전략핵 잠수함, 핵미사일 발사는 전략핵 잠수함의 동선을 이번에 딱 북한에 보여줬다. 북한 그래도 계속 더 에스컬레이션 시켜서 미국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